작품의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라부 이치로라는 금수저 병원장의 아들. 하지만 배 나오고 후줄근한 아저씨, 동창생 모두가 괴짜로 생각하는 아웃사이더였죠. 그에게 정신과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도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야쿠자, 서커스 단원, 의사, 야구선수, 소설가까지 일반적인 셀러리맨이라기보다 소수의 종사자가 있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는 이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자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성격인 동시에 그들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일이 어느 순간 혐오스럽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기계부품처럼 잘해오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닫게 되죠. 그들은 부정하지만 이내 받아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핀치에 몰린 그들은 못 믿어온 이라부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주사를 놓으려는 환자의 직업에 도전하려 하는 이상한 괴짜 의사를 말이죠. 그런 그의 행동에서 이들은 치유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라부는 뭐든지 자신감이 차서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공부 말고는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몸매의 소유자지만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새로움을 맞이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처음에 이 직업을 택했던 때의 묘한 감각을 일깨우죠. 동시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혹은 남의 눈과 평가에 매몰되어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케 합니다. 처음에 이 직업을 갖게 되고 두근거렸던 그때로 조금 부족해도 행복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라부와 함께 기행에 가까운 이상한 짓도 때로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도 벌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개인에게는 완벽한 치료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장인의 가발 에피소드 속 의대 동기 다스로와 벌이는 기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파괴 충동을 느끼는 동기를 치료한답시고 오밤중 길 안내판을 코믹하게 바꿔버리는 일까지 벌입니다. 다스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라부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 치료법도 나름의 효과가 있었고 반듯한 모범생으로 자랐던 다스로 역시 약간의 일탈과 파괴 충동을 토해낸 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괴짜 의사 이라부는 과연 책이 끝날 때까지 경찰에 연행되지 않고 무사히 진료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작가 오쿠다 히데오는 가족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쓴 작가입니다. 동시에 아주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의 책을 꾸준히 써오는 작가이기도 하죠. 그는 특수한 업에 종사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가질 법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라부와 간호사가 꾸준히 등장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단편 모음집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라부의 환자는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잘해오던 부분이 어색하고 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해보지만 그럴수록 퍼포먼스는 더 나빠지게 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라부를 찾습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흔히 입스라는 말로도 익숙한데 이는 긴장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평소에 잘하던 동작을 못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땅볼 타구를 잡고 송구를 하지 못하거나 견제 같은 쉬운 동작에서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은퇴까지 하게 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초심자인 이라부가 해당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건 관점에 따라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처음 공중근해에 도전했을 때,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처음 주전 선수가 되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라부의 태도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걸음이지 않을까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정신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입니다. 바야흐로 남과 비교하는 시대, 편 가르는 시대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건 이런 이유일 테죠. 그래서인지 이들의 불안감이 익숙한 직업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불안감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시대인 만큼 그들의 불안이 어쩌면 나의 불안감 같았습니다. 이들이 비록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탈선한 궤도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이는 거부감이 든다기보다 측은함 혹은 감정적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분투하는 등장인물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말이죠. 이는 오쿠다 히데오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인 만큼 상황은 심각해도 이야기는 매사 경쾌하게 흐릅니다. 긴장감이 넘쳐야 할 장면도 웬일인지 웃음이 번지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정신병과 강박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웃는 순간, 이 과정이 있다면 등장인물들도 정신병에 시달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품 속 이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공중근해의 소질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되도 않는 타격을 하는 순간도 서두르거나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열정이 아니라 조금은 쉬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 혹은 웃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패 후에도 여유롭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라부처럼 말이죠. 편하게 읽는 오락소설은 그 가치가 폄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창작물의 목적 중 하나가 독자의 재미라고 한다면 이런 작품이야말로 그 본질에 가장 충실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고민을 가져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그리고 유쾌한 즉답을 내리는 괴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공진근해였습니다.